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TV 소리만 울릴 때,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나눈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인 걸까? 버려진 걸까? 그런데 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병, 우울증,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여러분께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잘 지내는 연습.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아주 작고 쉬운 일상 속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시니어분들의 마음과 삶을 함께해온 전문가로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천 가능한 따뜻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혼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많은 아주 사소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일상 습관 하나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바뀔 수 있어? 하고 싶은 경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더 이상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내일로 가는 또 하나의 마음 표현입니다. 이제 함께 외로움과 잘 이별해 볼까요?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말할 사람이 없다는 허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 목소리를 매일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효과가 있는 아주 강력한 습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5분만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상대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창밖 날씨가 어떤지, 텃밭에 무슨 작물이 자라는지 혼잣말로라도 말해보세요. 또는 거울 앞에서 하루 일과를 말하는 것도 좋고, 기억나는 동요나 가요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입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의 언어 중추가 빠르게 위축되고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는 도구이자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약인 셈이죠. 실제로 미국의 한 노년 연구소에서는 하루에 평균 500단어 이상을 말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나 인지 저하가 훨씬 적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혼잣말이든 일기처럼 말하기든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소리로 바꾸는 겁니다. 혹시 처음엔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괜히 바보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면 그 어색함이 점점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내가 나와 대화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 하루가 훨씬 덜 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에 정해진 시간을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점심 먹기 전 창밖을 보며 5분 정도 말하는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말하는 습관이 생기면 외로움을 막아줄 뿐 아니라 하루의 리듬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말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로는
누군가와 말할 기회를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꼭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은 전화통화도 좋고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도 참 편리합니다. 만약 그런 것도 어렵다면 예전 친구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지를 쓰며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방송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악만 나오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방송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외로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화를 듣고 그에 대해 속으로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 목소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습관을 만들면 외로움은 점점 멀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이건 작은 변화 같지만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출발점이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괜찮습니다. 모든 변화는 익숙함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마디, 오늘 날씨 좋네 이 한마디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일은 2마디, 다음 주엔 5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을 한다는 건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나에게 친절해지는 하루를 시작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나만의 시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습관 외에 또 어떤 작은 변화가 외로움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소개할 방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천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한 그 방법, 곧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 있거나 앉아서만 지내다 보면 어느새 몸이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리 우울하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째로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방법은 매일 10분 내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이걸 꼭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활동, 즉 움직임 자체에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불 정리하면서 손을 크게 뻗어주는 것,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 식사 준비 전에 간단한 발목 돌리기, 손목 털기 같은 동작도 모두 훌륭한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의 관절을 하루에 한 번씩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뇌에서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신호를 스스로 느끼게 되고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움직임이 단순한 건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본이기도 하니까요. 미국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일상 활동 중 가장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목표를 갖고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든 가벼운 집안일이든 산책이든 그 목적이 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행동이 될 때 외로움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예는 산책입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것. 이 짧은 산책이 몸에 산소를 채워주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 합성도 돼서 뼈 건강은 물론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혹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이라면 집 안에서 서서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싱크대 앞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보는 동작, 벽을 짚고 천천히 까치발로 서는 연습, 거울 앞에서 어깨를 돌리며 미소 지어보는 것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리듬 운동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박자에 맞춰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고개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되고 몸이 깨어납니다. 리듬에 맞춘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를 깨우는 것을 넘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작은 목표를 함께 세워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에 5분 동안만 천천히 팔을 움직이자. 이번 주엔 거실을 3번만 왕복하자. 같은 식으로 아주 작고 쉬운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이걸 지킬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해냈다는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외로움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 활동은 꼭 혼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웃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걷기 모임이나 실버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나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외로움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하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돌보려고 움직였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런 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지만 몸을 움직이는 순간마다 한 겹씩 벗겨집니다. 작은 걸음 하나, 손짓 하나에도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의식이 자라나고 그게 바로 외로움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는 몸은 결국 다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움직여야 나갈 수 있고 나가야 새로운 인연도 생깁니다. 외로움은 고립된 공간에서 자라지만 몸을 쓰는 순간부터 그 벽은 점점 얇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임으로 외로움을 줄이는 법을 배운 지금 다음으로 살펴볼 건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손을 쓰는 활동이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가만히 손을 들여다보면 이 손이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아이를 업고 밥을 짓고 가족을 보살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였던 그 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손을 쓸 일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들 일이 없어지면서 손끝도 마음도 점점 무뎌지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뇌 활동이 활발하고 외로움도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뇌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세 번째 방법은 매일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느질, 뜨개질, 수세미 만들기, 색칠 공부, 일기 쓰기, 반찬 담기, 화분 가꾸기, 편지 쓰기 등 손을 쓰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익숙한 손일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훨씬 접근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손뜨개를 해보신 적이 있다면 작은 수세미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실과 바늘을 고르고 무늬를 생각하고 코를 잡고 짜는 과정 자체가 내 집중력을 키우고 외로움 대신 몰입이라는 감정을 불러옵니다. 이 몰입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만약 바느질이나 뜨개질이 익숙하지 않다면 색연필 한 자루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컬러링북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림을 따라 색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색을 고르고 그 색을 면에 채워나가는 과정은 내가 무언가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성취감을 선물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편지 쓰기입니다. 요즘엔 누구도 손편지를 쓰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 멀리 사는 자녀, 혹은 과거의 나에게 써보는 편지.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과정이 외로움을 말로 표현하는 작업이자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손 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완성된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수세미든 손편지든 색칠한 그림이든 그것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내 시간이 모인 결과물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내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시기에 자주 느껴지는 무력감과 무의미함을 밀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혹시 나는 손이 불편해서 이런 걸 못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을 크게 쓰지 않아도 식탁 위에 쌀을 담고 하나씩 골라보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과일 껍질을 손으로 벗기고 나물 한 줄기 다듬는 것도 손을 쓰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중요한 건 손끝에 감각을 주고 내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것, 바로 그 마음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고령심리 연구에서는 손으로 만드는 활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 무기력, 외로움 점수가 모두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손활동이 끝난 후에는 기분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었을 정도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는 거죠. 만약 이런 손 활동을 혼자만 하기 아쉽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수공예 모임, 도예 체험, 꽃꽂이 수업처럼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같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이 오가고 웃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다는 감각은 외로움의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무엇보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지금도 내가 창조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만드는 마음과 손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만든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선물해 보세요. 직접 만든 수세미 하나,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감사 인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겁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나누는 법도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손을 움직이는 이 작은 시작이 곧 내 삶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외로움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활동, 바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운 이유, 그리고 그 밥상이 따뜻한 마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유,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맛없더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치 하나, 국 한 그릇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밥상 앞에 앉으면 수저들기도 싫어지고 밥맛도 뚝 떨어진다고 하세요. 배는 고픈데 마음은 허전해서 밥이 입에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혼밥, 즉 혼자 먹는 밥이 단지 외로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은 물론이고 건강 문제도 많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혼밥이 만성질환, 영양 부족, 식욕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단지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을 누구와 함께 나누는 일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서를 채우는 일이지요.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한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밥상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이 멀리 살거나 친구들이 바쁘거나 때론 몸이 불편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혼자 먹는 밥상을 어떻게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식사 시간을 의식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오전 8시, 오후 12시 반, 저녁 6시에 밥을 먹는다고 스스로 정해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하루의 질서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를 위해 밥을 차리는 그 행위가 외로움을 줄여주는 강력한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다면 밥상을 조금 정성스럽게 차려보세요. 꼭 반찬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접시 하나, 냄비 뚜껑 대신 예쁜 그릇, 생화 한 송이. 이런 작은 변화가 대충 먹는 한 끼를 나를 위한 식사로 바꿔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하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곁들이는 겁니다. 라디오를 틀거나 누군가 이야기하는 유튜브 방송을 켜보세요. 말소리가 배경에 흐르기만 해도 마치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낭독 방송이나 뉴스, 수필 읽어주는 채널은 식사 시간의 적적함을 줄이기에 좋습니다. 네 번째, 가끔은 나를 위한 식단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하게 차려 먹는다거나 예전 가족과 함께 먹던 음식을 혼자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음식이 불러오는 기억이 그리움이 아닌 따뜻함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혹시 밥 해먹는 것도 귀찮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귀찮음 속에 외로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니 굳이 정성 들일 이유도 없다고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땐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평소보다 한 가지 반찬을 더 준비해 본다든지 국 대신 찬물 하나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는 거죠. 이렇게 내 하루와 마주하는 시간이 되면 혼자 먹는 밥상이 어느새 나와 대화하는 따뜻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밥상은 언젠가 누군가와 다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잘 차려 먹는 법을 알면 어느 날 손님이 왔을 때 혹은 자녀가 찾아왔을 때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누군가를 위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영상통화 밥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어렵지 않게 영상통화를 지원하죠. 자녀나 친구에게 오늘은 같이 밥 먹자고 말해보세요. 서로 밥상은 다르지만 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유대감은 분명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주는 편리함을 넘어서 외로움을 이기는 기술의 따뜻한 활용입니다. 이렇게 밥상에 조금만 정성을 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롭고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식사는 그 마음을 채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외로움을 줄이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 바로 리듬입니다. 하루의 흐름이 일정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리듬 만들기의 실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외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던 하루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같을 것 같은 느낌에서 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는 하루. 그 텅 빈 흐름 속에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5번째 방법은 내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의 일정한 흐름을 갖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시간을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접어들면 직장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활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수면 시간이 뒤엉키고 식사 시간이 제멋대로가 되고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기만 하거나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생활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몸을 움직이고 쉬는 루틴이 생기면 외로움보다 살아가는 감각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뇌도 안정되고 감정의 기복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것도 바로 이 생활 리듬 만들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정해두는 거죠.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는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 우울감과 피로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하루 3끼 식사를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혼밥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잡아주는 기둥입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나머지 활동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루에 하나씩 고정된 활동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0시에 10분간 산책, 오후 2시에 책 읽기나 바느질, 저녁 8시에 라디오 듣기 등 반복되는 나만의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 활동이 비록 짧고 단순해도 하루가 구분되고 의미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주간 일정을 가볍게 세워보는 겁니다. 월요일엔 시장 가기, 화요일엔 집안일, 수요일엔 친구와 통화, 목요일엔 걷기 모임, 금요일엔 반찬 만들기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작은 미션을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달력이나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혹시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생활 계획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을 내가 다시 주도한다는 선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은 멀어집니다. 외로움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 가장 깊어지니까요. 리듬 있는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루 시작과 끝에 루틴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며 일기 쓰기, 저녁에는 창밖을 5분간 바라보며 조용히 숨 고르기. 이런 반복적인 습관은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도 생활 리듬 유지에 매우 좋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뭐 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두 줄이라도 적어 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내일을 더 잘 살아갈 준비가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잘 해내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듬 있는 생활은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외로움은 금방 찾아오지만 오늘 하루에 내가 나에게 준할 일이 있다면 그 외로움은 쉽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생활 리듬을 무리하게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루 종일 계획을 채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딱 3가지만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일어나기, 밥 먹기, 산책하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리듬은 어느새 큰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활 리듬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연결도 살아납니다. 규칙적으로 전화하게 되고 같은 시간에 시장에 가다 보면 반가운 얼굴도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이라는 건 단절된 흐름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리듬을 되찾는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돈된 하루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즉 관계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인연을 다시 꺼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더라. 그 말 속엔 그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무엇보다도 포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6번째 방법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연결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거창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의 연결을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인생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 동네 이웃, 예전 직장 동료, 멀리 있는 친척, 심지어 한때 자주 보던 가게 주인까지. 그 인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지만 그 인연의 끈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오랜만에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괜히 민폐 아닐까 하지만 의외로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불편할까봐 안 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잘 지내시죠?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때론 멀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부만 전해도 충분히 마음이 오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전 사진첩을 한번 꺼내보세요. 가족 사진, 여행 사진, 예전 모임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들. 그 사진 속 인물 중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사진 보니까 당신이 생각났어요 라는 말은 추억과 진심이 담긴 인사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동창회 모임, 마을회관 소모임에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처음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저 가끔 눈팅만 해도 마음이 한결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글에 가볍게 잘 지내시죠? 댓글 하나 남기는 것, 그것이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꼭 과거에서 찾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뭔가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손뜨개, 스마트폰 배우기, 건강 스트레칭 등 다양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이 트이고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 작은 관계들이 생겨납니다. 처음엔 그저 이실 색깔 예쁘네요 같은 짧은 말이 나중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반복된 인사는 예측 가능한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측 가능한 관계입니다. 갑작스럽고 깊은 인연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되는 인사. 그것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십 명과 연락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옆집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예전에도 사람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보다 더 깊은 관계는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연결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만 천천히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소외시킬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연습은 사실 내가 나를 돌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외로움은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외로움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지, 즉 혼자 있어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외로움 해소법이 될 겁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꼭 남이 해줘야만 할까요? 사실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7번째 방법은 혼자 있어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이 나이 먹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해,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괜히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나무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무심코 내뱉지만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쌓이고 쌓여 결국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건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습관입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 많을 거야. 잘 해보자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챙겨 먹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런 짧은 문장이 쌓이면 내 마음속에 스스로를 향한 온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는 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글로 쓰는 순간 내 감정이 정리되고 외로움이 조금 덜어집니다. 실제로 심리치료에서도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불안과 외로움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 중 자기 위로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시간. 이건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조용한 루틴이 쌓이면 외로움은 조금씩 자리를 잃고 내 마음 안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의 핵심은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하진 않죠. 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따뜻함은 언제나 가능하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위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실천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세 가지 문장을 스스로에게 써보는 겁니다. 1. 오늘 내가 잘한 일. 2. 오늘 내가 고마운 일. 3.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 이렇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연 거 잘했어. 딸이 전화 줬을 때 웃으며 받아줘서 고마웠어. 오늘도 하루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힘들어도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들이면 외로움 대신 자기 친절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들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나를 가장 든든하게 지지하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혹시 이런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예전에 나에게 말하듯 시작해 보세요. 30대의 나에게, 육아에 지쳐있던 40대의 나에게, 고생했던 50대의 나에게 편지를 쓰듯 말해보는 겁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런데도 잘 해냈어. 그렇게 자신의 지난 시간을 따뜻하게 돌아보는 그 순간, 지금의 나도 위로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의 나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자식이 뭐라 하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만큼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결국 마음 한가운데 생긴 빈자리를 말합니다. 그 빈자리에 스스로를 채워주는 연습, 그것이 진짜 강한 마음이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뿌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에서는 이 모든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작은 봉사 나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외롭지 않은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로 인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감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오늘 소개할 8번째 방법은 바로 이 감각을 되찾는 실천, 작은 봉사와 나눔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봉사와 나눔은 힘이 좋아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세대의 인생 경험, 배려심, 인내심은 그 자체로 세상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밑반찬 나눔, 어르신 상담 봉사, 동화책 읽어주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참여할 수 있고 대부분은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가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는 내 모습을 통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혹은 직접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봉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수세미를 떠서 기부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아픈 아이들에게 보내는 활동. 내가 만든 작고 소박한 물건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속 외로움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싫었는데 요즘은 누군가를 위해 수세미를 뜨고 있으면 그 사람이 궁금하고 기다려져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내 시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들죠. 봉사라고 해서
꼭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나눔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 어르신에게 반찬 한 그릇 나누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며 귤 하나 건네기, 자주 가는 병원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쪽지 하나 적어주기. 이런 작고 소박한 행동들도 모두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이런 나눔의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 감정이 생기면 외로움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것이 바로 봉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나눔은 반드시 거창한 감동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일상적인 나눔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은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니까요. 혹시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봉사 장소에 발을 디디는 것, 처음으로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모든 시작은 조심스럽고 때로는 긴장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나를 바꾸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나눔은 단지 외로움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을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그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결국 내 삶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엔 내가 도와준 누군가가 오히려 나에게 큰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눔의 신비이자 관계의 기적입니다.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고 위로하면서 위로받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행동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조금 더 밝게 건네보세요. 내일은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면 어느새 내 안에 나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외로움을 가장 강하게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0페이지에서는 오늘 함께 나눈 이 8가지 방법을 하나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작점을 제안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격려와 함께 혼자 살아도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연습부터 시작해봤고 몸을 살짝 움직이는 시간도 만들어 봤습니다. 손을 쓰는 활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혼자 먹는 밥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법도 이야기했죠. 생활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방법, 멀어진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시 이어보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며 외로움을 이기는 봉사의 힘까지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삶을 바꾸는 진짜 방법이었습니다. 이 8가지 방법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말하고 싶어지고, 말하게 되면 관계가 살아나고, 관계가 생기면 나눔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실천은 내가 외롭지 않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해보자.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줬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손에 넣으신 겁니다. 혼자 있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외롭다는 감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아주 작은 실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는 혼자지만 혼자 있지 않다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야말로 내가 진짜로 나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빨리 걷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내가 내 삶을 향해 다가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오며 확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실천 하나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온도를 바꾸고 결국 외로움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햇살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허전해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내일도 잘 살아보자고요. 같이요.